지금 이제 20대 청년들 같은 경우에도 어느 부분은 되게 진보적일 거고 어느 부분은 보수적일 수도 있을 거예요. 네, 20, 30대들은 당장 뭔가 눈에 잡히는 게 없는 상태에서 지금 제도를 만드는 건 사실 지금 40, 50대에 있는 어떤 정치인들, 사실은 이 20, 30대들은 공감을 못 하는 거죠. 내가 지금 실제로 생활하고 있는 이 시대의 변화에 40, 50대들이 내놓고 있는 정책과 제도는 전혀 맞지가 않는 거예요. 그렇다 보면 점점 이 세대의 갈등 플러스 그리고 뭔가 내가 뺏기고 있다, 기회를 놓치고 있다,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, 나라가 나를 위해서 뭔가 해주는 것 같지 않다, 이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그 질문이 되게 메인인 것 같아요. 네. 과연 지금의 우리가 말하는 정당들이 그 진보다 보수다를 대표하는 정당인가에 대해서 20, 30대들도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. 예, 안녕하세요. 티같은 F 진행 겸 패널 김지영입니다.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. 오늘도 손윤희 박사님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랜만입니다. 뭐 얼마 전에 지방선거 있었잖아요. 지금 가장 큰 이슈이기도 한데 그렇죠. 예, 투표는 하셨어요? 그럼요. 투표. 저는 사실 그 당일날 가기는 했고요. 예.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저희 바로 집 앞에 걸어서 1분 거리에 투표소가 있어가지고 그냥 모자 쓰고 나가서 하고 왔습니다. 아니 이제 뭐 선거 끝났으니까 이제 그 기점으로 오늘 선거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 네. 사실 일반적인 선거 얘기는 아니에요. 그 보통 이제 선거 끝나면은 뭐 선거 결과 그리고 이제 각 정당의 뭐 지도부가 어떻게 바뀌나 뭐 각 정당 간 아니면 지역 간 뭐 역학 관계가 어떻게 되나 뭐 이런 정치적인 것들에 많이 초점이 맞춰지잖아요. 네. 근데 이번에는 선거 끝나고 이상하게 세대 갈등 얘기가 많더라고요. 그렇더라고요. 예, 이게 보면은 한 20, 30대하고 40, 50대하고 대립이 좀 심해 보이는데 그 예전에 이제 뭐 20, 30대 싸잡아갖고 뭐 MZ라고 조롱하는 게 좀 있었잖아요. 근데 일반적인 MZ 조롱하고 조금 달라 보여요. 예, 좀 20대에 대한 좀 공격 내지는 비판이 좀 과도하다 싶은 면도 좀 있고 좀 어떻게 보세요, 요즘에? 일단 제 주변에도 20대, 30대 친구들 중에서 어쨌든 선거는 정치의 영역이니까 정치와 관련된 어떤 의사 표현을 전혀 하지 않던 친구들도 이번 선거 관련해서는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아니면 실제로 그 인스타그램 같은 데 공유할 수 있잖아요. 스토리에 공유를 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고, 제 주변에 또 나름대로 유명한 인플루언서 친구도 있어요. 그 친구도 사실은 그냥 책을 내는 친구인데 그 선거 관련 게시글을 올리면서 이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엄청난 그 DM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. 그래서 이게 분명히 20대, 30대 세대에게 좀 건드리는 무언가가 있긴 있었다. 그리고 40, 50대는 공감을 못한다. 그게 제일 중요한 핵심이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럼 이제 뭐 선거 끝나고 나서 선거를 계기로 한 세대 갈등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? 근데 세대 예. 갈등이라고 하기엔 예. 드러내서 20대들만 생각하는 부분, 40, 50대들만 생각하는 부분이 뭔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느낌보다는 네. 20, 30대들 왜 저래? 라는 40, 50대들의 그러니까 일방적인 솔직히 말씀드려서 20, 30대들이 예전에 투표율 제일 낮다. 쟤네들이 오히려 얘네가 더 나오면 스윙보터가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20, 30대들의 투표율이 저조했던 거에 반해서 오히려 이번에 투표용지 문제 이런 게 불거지면 20, 30대들이 오히려 그곳에 나가서 뭔가 시위를 한다든지 의견 표현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40, 50대 분들은 좀 왜? 갑자기? 너네가 왜? 약간 이런 느낌을 가지는 것 같아요. 이게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이 20, 30대를 과도하게 공격하는 쪽들 얘기 들어보면은 좀 20대가 좀 보수화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. 네.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얘기 들을 때 좀 답답한 게 이게 한국에서 보수하고 진보의 기준이 도대체 뭔가 이게 이제 뭐 20대 애들한테 너네들 보수 왜 이렇게 극우야 보수야 하려면은 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. 네. 이게 뭐 미국만 봐도 솔직히 저는 이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미국은 보수는 뭐다 진보는 뭐다 뚜렷하게 좀 잡히는 게 있었어요. 그렇죠. 근데 한국에서는 모르겠어요. 저 박사님 미국에 좀 지내다 오셨는데 좀 미국에서 뭐 좀 정치적으로 느낀 게 있었나요? 물론 저도 학생 때여서 그렇게 예. 투표권이 있었던 상태는 아니어서 깊게 생각하진 않았지만 확실히 미국은 이쪽 정당이라면 분명한 아젠다가 있어요. 이들이 딱 요거는 정말 지켜내. 예를 들어 뭐 어디 당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총기 규제 관련된 거는 우리 무조건 이거는 절대 안 된다 하는 당이 있는 거, 한쪽은 동성애 관련해서 우리는 무조건 이들을 뭐 이렇게 우리랑 똑같이 대우해야 된다. 이렇게 정당별로 자기들이 주장하는 아젠다가 명확한데 우리나라는
휘둘려요. 여기서도 이거 하겠다, 저기서도 이거 하겠다. 표심을 약간 농락하는 듯한, 우리도 할 거니까 이쪽에 와서 우리 쪽 봐봐, 이런 약간 유혹을 하는 듯한 느낌을 가지다 보니 누가 진보고 누가 보수야라고 하는 경계가 되게 모호한 상태인 것 같아요. 대표적인 게 노인복지잖아요. 기초연금 안 올린 정부가 아, 어딨어요. 맞아요. 네. 그 모두가 동의하고 있죠. 뭐 국민연금 같은 거 얘기할 때도 네. 다들 개혁 반대하고. 개혁 반대하고 있고 예. 참 그런 문제들이 좀 있긴 합니다. 예.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면 참 애매한 게, 이제 보수 진보의 기준도 잘 모르겠고, 근데 이제 이 청년 참 실태 조사라고 있는데, 네. 이 조사 결과 보면 조금 특이한 게,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그 평등 분배 이런 걸 진보적 가치라고 보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수도권하고 비수도권하고 구분을 하면은 수도권 청년들이 평등이라든가 아니면 분배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권위주의에 대한 반대라든가 이런 성향이 좀 더 강해요. 그러면은 당연히 비수도권보다는 진보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왜 당신들은 보수입니까 진보랍니까 물어보면은 보수 성향이 강해요.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신기한 통계네요.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보수 진보의 기준이랑 네. 그 스스로 생각하는 진보 보수 기준이랑 좀 안 맞는다는 거잖아요. 네. 이런 차이가 좀 왜 생길까요? 아무래도 네. 요즘에 진보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. 네. 그거를 과연 20, 30대들이 동의를 하느냐. 근데 사실은 그 과거의 여러 이제 사건들, 그러니까 그 진보에서 주장하는 평등, 우리가 너네 다 잘해줄게라고 하면서 해줬던, 모두가 다 잘 돼야 돼라고 말했던 것들이 알고 보면 내 거를 좀 뺏어가는, 그리고 내가 했던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나의 기회를 좀 뺏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열심히 노력했던 거를 인정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정책들이 덜어 있었거든요. 뭐 여러 사건들도 있었으니까 그것도 차차 얘기를 할 건데, 그렇다 보니까 진보가 주장하는 국가가 너네에게 의료, 교육 뭐 이런 것들 다 보장해 줄게, 자유롭게 해줄게 라고 하는 이 자유라는 표현이 약간 보수랑 겹치면서 진보가 이걸 할 수 있는 게 맞아? 오히려 자유는 보수에서 주장하는 거 아니야? 이러다 보니 진보보다는 보수 쪽에 뭔가 본인들을 이입시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또 하나가 사실 사람이 한 가지 면만 있지는 않잖아요. 저 같은 경우에도 좀 어떤 측면은 되게 보수적이고 어떤 측면은 좀 진보적이거든요. 어떠세요? 뭐 어느 쪽은 좀 그러세요? 저는 이제 법치 쪽은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에요. 예, 저도 이제 제도를 연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. 네. 근데 이제 진보 쪽 이제 분배에 대해서는 또 되게 관대한 편이고, 대신에 이제 분배에는 관대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제한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 그렇죠. 예, 섞여 있어요 다. 약간 보수에 가까우신 것 같은데요? 네. 근데 또 이제 오히려 이제 젠더에 있어서는 네, 좀 더 열려 계시는 예, 편이고, 예. 네, 그럴 수 있죠. 근데 이게 뭐 예전에 이제 좀 억울한 게 좀 보수적인 집단에 가면 저한테 빨갱이래요. 근데 또 반대로 이제 좀 진보적인 사람들 사이에 가면 저한테 수고골통이래요. 아, 정말요? 네. 그렇게 근데, 되셨어요? 예, 원래 근데 사람이 그렇잖아요. 이게 한 가지 면만 있는 건 아니고 네. 사안에 따라서 이제 경험에 따라서 판단 기준이 다를 건데 네. 이거 일률적으로 딱 진보다 보수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가? 네. 이게 지금 이제 20대 청년들 같은 경우에도 어느 부분은 되게 진보적일 거고 어느 부분은 보수적일 수도 있을 거예요. 네. 보수적인 부분이 대표적으로 뭐 능력주의, 줄 세우기, 이제 서열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일 것 같은데,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20대가 진보다 보수다 딱 무자르지 할 수 있을까? 네. 이제 그런 의문이 자꾸 들더라고요. 아무래도 네. 이제 요즘에 사회상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, 우리 예전에 한번 세대 갈등 얘기했었을 때도 20대 친구들이 요즘 느끼고 있는 거는 불안 세대잖아요. 사실은 내가 막 AI도 몰아쳐 오고 과학기술은 발달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고, 이 불안이 생기고 있는 와중에 사실은 40, 50대 분들은 뭔가 다 이루어낸 것 같고 이미 우리보다 굉장히 많은 돈을 벌고 있으면서 집도 구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20, 30대들은 당장 뭔가 눈에 잡히는 게 없는 상태에서 뭔가 이제 지금 제도를 만드는 건 사실 지금 40, 50대에 있는 어떤 정치인들이 그 시대의 상을 사실 반영을 하면서 제도를 만들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게, 사실은 이 20, 30대들은 공감을 못하는 거죠. 내가 지금 실제로 생활하고 있는 이 시대의 변화에 40, 50대들이 내놓고 있는 정책과 제도는 전혀 맞지가 않는 거예요. 그렇다 보면 점점 이 세대 갈등 플러스 그리고 뭔가 내가 뺏기고 있다, 기회를 놓치고 있다,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, 나라가 나를 위해서 뭔가 해주는 것 같지 않다, 이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사실 진보적인 정당이 사실 꽤 오랜 기간
이제 정치의 어떤 중심에 서 있었다 보니 그걸 경험한 지금의 20, 30대들은 아, 그들이 우리한테 뭔가 해준 게 뭐가 있을까? 이 더 생각을 하게 좋아졌는가를 되는 거예요. 생각할 네, 더 때. 좋아진 게 예. 없다는 느낌을 받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사실 웃긴 게 그냥 흔히 얘기할 때 그냥 민주당을 진보로 보고 국민의힘을 보수로 보잖아요. 맞나요? 저는 저 요즘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려하고 있는데. 둘 다 아닌 것 같아요. 둘 다 아닌 것 같긴 그 한데. 질문이 되게 메인인 것 같아요. 네. 과연 지금의 우리가 말하는 정당들이 그 진보다 보수다를 대표하는 정당인가에 대해서 20, 30대들도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.